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긍정이에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아침 일찍부터 외출하려고 서둘렀습니다. 제가 어디 가고 있게요? 교보문고 가려고요. 오늘 저 나름의 칼을 뽑아 들었거든요. 미국 주식에 관련된 책 사러 나섰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저 요즘 엄청 자책하고 있잖아요. 나는 왜 그동안 미국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까? 세계의 흐름에 왜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하고요.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아시나요? 미국에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죠. 지난 5월에 이 회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회사 주가가 그야말로 천장을 뚫고 날아가고 있더군요. 제가 이 회사를 이제서야 알고 세상의 흐름에 미리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는 사실. 한마디로 저의 무지에 화가 나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화가 났던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면 바쁘다 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등바등 살다 어느 날 문득 이 세상에 아주 작은 제가 거대한 자본주의의 존재를 깨달으며 나 그동안 뭐 하고 있었지?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와, 역시나 미국은 한국과 레벨이 다르더군요. 지난 5월 28일 엔비디아 시가총액 상승액이 그날 SK 하이닉스 전체 시가총액의 2배 정도 됐었대요. 엔비디아가 하루 상승한 시가총액이 SK 하이닉스 전체 규모의 2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라니요.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의 그룹인 애플을 맹추격 중인 엔비디아, 각각 한 회사가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보다 시가총액이 높고요. 삼성전자와 비교하면 더 거대하게 보이죠. 미국의 나스닥과 다우지수는 최근에 연일 신고점 기록을 갈아치우며 상승하고 있는데 한국의 주식시장은 세계의 흐름과 정반대로 올해 상반기 52주 신저가를 찍는 기업들이 많아졌다가 6월 들어서 좀 반등했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다들 힘들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지 않나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힘들다. 내 월급만 안 오른다. 취업난이 심하다. 집값이 너무 비싸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한다. 우리 이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만 계속하며 살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가 현실 속에서 허우적대는 순간에도 세계 어느 곳 경제는 이렇게 호황을 누리고 있었답니다. 슬프게도 한번 올라간 물가는 내려오는 일이 거의 없죠.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치솟는 이유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텐데 첫째로 각종 전쟁으로 인해 국제 정세가 불안함에 따라 생산이 줄어들고 물자 이동이 제한되면서 수급의 불균형이 생겨 우리 생활에 필요한 물품 대부분의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후 위기로 인해 카카오, 올리브 등 여러 작물의 작황이 안 좋아지면서 원자재 값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전쟁은 당분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기후위기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으니 우리가 바라는 물가 안정의 길은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은행 금리를 올림에 따라 당장 우리 집 대출 이자도 늘고 회사들이 받은 대출 이자도 늘다 보니 우리가 사는 생필품의 가격에 반영이 되어 물건값이 오르게 되죠.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일자리가 점점 기계로 대체되고 있어요. 챗 GPT가 나오면서 그 속도가 더 빨라졌죠. 인간 고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예술이나 사람들이 선망하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고지능이 필요한 분야도 부분적으로 AI에게 대체될 수 있다고 하죠.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돈으로 집 사고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되나요?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는 살림살이가 팍팍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경력 단절이 된 분은 새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 전 일하던 분야보다 눈을 많이 낮추어 일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노동반으로 충분한 소득을 올리며 살아갈 수 없는 시대는 이미 오래되었고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돈이 돈을 버는 게 노동만큼 중요한 방법이죠. 한국도 이제는 돈에 관심을 가지고 그 흐름을 공부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에 관해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나라 간 불균형도 점점 커지고 있어요. 세계의 신기술은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이 물불 가리지 않고 따라가면서 이제는 달의 반대편에 무인 탐사선을 보낼 만큼 기술이 성장했네요. 우리나라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R&D에 많이 투자해서 미래의 먹거리를 찾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야 할 텐데 오히려 정부의 연구 투자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나라의 정책을 정하시는 분들의 해안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나라의 국력은 어떨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잖아요.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오는 수식어가 국토가 좁다. 자원은 별로 없고 사람이 자원이다. 수출로 먹고 살아야 한다. 이 말이 요즘처럼 와닿을 때가 없네요. 미국이나 중국, 인도 등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 곳은 내수시장이 있어서 그 안에서만 잘해도 밥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인구는 점점 줄고 있고 나중에 세계에 어필할 수 있는 우리만의 무기가 어떤 게 있을지 고민이 많아집니다. 이야기하다 보니 점점 우울해진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고요? 저도 그 이야기 하고 싶어서 이런 주제를 꺼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까지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었지만 잘 헤쳐왔잖아요.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가보자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지금부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은 글로벌 사회가 새로운 신산업으로 재편되는 대변화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4차 산업이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그 시작의 초입에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큰 기회죠. 여러분, 컴퓨터 없는 사회,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나요? 자동차가 아니라 마차를 타고 다니는 세상을 아시나요? 인류는 지금까지 산업혁명을 계속 거치면서 성장해 왔어요. 새로운 산업이 떠오를 때 저무는 산업이 있고 떠오르는 산업이 있었죠. 그리고 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큰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가 조금만 앞에 가서 내 자본을 옮겨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도 작은 부자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호황인 이유는 AI 산업에 다양한 반도체 칩이 필요로 하니 그 수요의 결과인 것이고요. 그 엔비디아 반도체 칩이 휴머노이드, 전기 자동차 등에 들어가 각종 AI 산업이 구체적으로 발달하게 되면 관련 회사도 성장하고 주가도 오르게 되겠죠. 우리는 어느 길목에 가서 기다리고 있으면 될까요? 지금은 정보가 많이 공개되고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르게 열심히 공부하면 누구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였죠. 유럽은 일찌감치 산업이 발달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면서 부를 일구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나요? 산업이 중심이 아닌 유교 사상이 지배하고 양반, 평민, 노비 등으로 계급이 나누어진 조선시대였죠. 서양인들이 만든 자본주의와 산업체제를 우리는 늦게 받아들였으니 그 시작점이 너무나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게임이잖아요. 우리가 6.25 전쟁을 겪고 난 후 본격적으로 성장을 시작하면서부터도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어떤 부모님을 만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도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달랐습니다. 서울로 대학을 간 사람과 못 간 사람,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이 자유화가 아니던 시절에도 미국 유학을 갈 수 있었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더 양질의 정보를 접하고 큰 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죠. 저희 부모님과 저는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으로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이잖아요. 관심을 두냐 못 두냐, 공부를 하냐 안 하느냐, 나의 의지만 있다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는 정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깨졌습니다. 유튜브는 이제 유튜브 대학교라고 불리면서 어떤 주제이든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편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 라이브 등을 통하여 지구 반대편의 다양한 관점들을 알아볼 수 있고요. 챗 GPT를 활용하면 나의 맞춤인 유능한 전문가, 비서를 항시 옆에 놓고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 내 집에 앉아서도 쉽게 미국 주식을 살 수 있는 시기이니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요? 공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이러한 이유로 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것이겠죠. 제가 아이 키우는 10년 동안 세상의 흐름에 완전 뒤처진 것 같아서 속상했다고 말씀드렸죠. 최근 몇 년간도 한 해 한 해 이 사회의 흐름이 많이 바뀌니 지난 10년 동안의 변화는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은 집값 상승 때문에 집 있는 사람들은 환호하고 없는 사람들은 좌절했죠.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금리가 인상되고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붑니다. 작년 2023년에는 전기차 관련 주식들이 연일 호황을 이루었어요. 에코프로 주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져서 울고 웃는 분위기였어요. 지금은요,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죽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지금 엔비디아가 많은 환호를 받고 있지만 6개월 뒤, 1년 뒤에는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상상도 해보고 예측도 해보며 다양하게 공부를 해보자고요. 여러분,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맙시다. 열심히 공부하는 똑똑한 독수리가 되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봅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에 또 공부 열심히 해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